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장에서 살짝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상승하는 종목 수도 훨씬 더 많았고요. 그동안 소외됐었던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에 저희가 생방송 내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최근 수익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노란톡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 5.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략 주셨던 이 암호화폐 관련주죠.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간밤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였는데 이 상승에 힘입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주를 미리 공략을 주시면서 현재 16%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인공지능 관련주인 마음 AI 그리고 정치 테마주인 애니 능률까지 이렇게 다양한 테마 중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쏙쏙 골라서 선정해주고 계십니다. 한 종목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현재 15%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암호화폐 관련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략을 주셨는데 사실 암호화폐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이 암호화폐를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ETF 현물 승인을 짚어주셨고 생방송 중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 주신 이후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큰 폭으로 또 상승을 보였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 드린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어떤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라고 노란톡에 알려드린 만큼 함께하신 분들은 16%의 상승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노란톡 공략주였던 PI 첨단 소재도 5.5%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주신 종목인데요. 살펴보시면 매수가와 보유 비중까지 모두 다 가격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 PI 첨단 소재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32,500원에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노란톡방 안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안다고 하셔서 수익을 보기가 힘든 게 바로 지금 시장이죠. 전문가님께서는 매수가와 가격 전략,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수익 감사합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수익 매도 완료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입니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인증 사진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까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5.5%가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종목으로 14% 그리고 9%, 1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생방송 공략주들부터 그리고 이 노란톡방 공략주들까지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생방송 공략주였던 마음 AI도 현재 20%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방송 중에 콕 집어서 공략을 주셨는데 공략일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20%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제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가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이후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이 종목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미리 공략을 드렸던 선춤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애니능률도 현재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16%라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정치 테마주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테마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정책주를 주목해야 된다. 지금 교육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방송 중에 공약을 주시면서 이 애니 능률을 말씀을 해주셨죠.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주셨고 역시나 전문가님이 정치 테마주를 준비해 주시면 항상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애니 능률 역시나 1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생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애니 능률입니다 라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공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야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11% 상승률 기록하고 있죠. 9월 중순쯤에 공략 주셨던 종목이고 역시나 2거래일 만에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생방송에서 공략 주신 종목들 상승 나온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단 한 가지 공략주만 가져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공략 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데 그 한 가지들이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현대 에버다임, 마음 AI와 애니 능률까지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한 테마들 위주로 또 공략을 주셨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도 단기적인 수익 실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브젠 7.2%, 메세이상과 PR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노란톡방 종목들부터 생방송 공략주들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혜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테마주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같은 테마주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테마,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모두 다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일 경제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기초 개념들을 잡아주고 계시고요. 주말 시황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혜택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전문가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증시가 시장 흐름이 과거와 다르게 낙폭을 키우기보다도 오히려 좀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고 또 하한가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웅 전차남이 한 주 동안에 상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영웅 전차남과 우리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올라갈 테마와 공략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을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최근 시장 흐름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게임주, 엔터주가 또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세 보여준 이유는 우리 네. 아나운서님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블랙핑크. 블랙핑크, 네. 맞아요.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우리는 미스터 양 사장님과 네. 계속 인연을 함께 하고 싶어요 하면서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일단 이 YG 엔터테인먼트 C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이브 그 다음에 뭐 JYP 뭐 그리고 SM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조금 빅4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또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이 트위치가 또 대한민국 이 시장에서 조금 철수를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아프리카 TV가 갑자기 상한가를 가면서 조금 엔터주 같은 경우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뭐 드라마 제작사인 뭐 덱스터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조금 VFX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세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오늘은 진짜 그동안 이 시장에서 눌림이 나왔었던 엔터주들이 이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엔터주만 강세를 보인 게 아니죠. 네, 요즘에 조금 미스터 한 관련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한땡땡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미스터 한 테마주 같은 경우가 눌림 나왔다가 재차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이유까지도 오늘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 정치 테마주나 또는 이런 조금 문화 및 엔터 관련 주들보다도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더 큰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불기둥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제 바로 손 밑에 여기 있는 QR코드 통해 가지고 하단 안내 멘트 따라서 이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시장 개별주 위주의 장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25% 상승을 보였고 아프리카 TV는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 소외됐었던 테마들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정치 테마주나 엔터보다도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엔터나 정치 테마주처럼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섹터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동안 소외됐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섹터예요. 아, 요즘 들어서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저는 뭐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하듯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난 9월에는 조금 위고비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미약품 중심으로 조금 이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여줬었고 또 그리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빈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 마이코플라즈마 이슈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아세트노미노펜 이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원인모를 좀 중국 폐렴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조금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가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조금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이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고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웅 전차남이 준비하는 이번 주 불기둥 나올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목표가부터 좀 먼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은 저는 이 회사의 목표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의 목표가는 5만 원 한마디로 신사임당 제시 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주가는 2만 원대, 2만 2천 원대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목표가 5만 원이면은 최소한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70% 이상은 충분히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하는 거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지만은 여기서 크게 일단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아직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정적으로 좀 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이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는 일각에서는 이게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물음표까지 달 정도로 의문을 달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 이후부터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런 미국 증권가들의 전망 또한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에 제일 수혜 보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지난달부터 8개월 동안은 앞으로 8개월 동안은 이 대한민국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 나오는 섹터는 늘 제약바이오와 건설이었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런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이슈와 또 공매도 금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약바이오의 공략 포인트 세 가지 일단 짚어드렸고요. 일단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소아 폐렴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한 15개월 됐거든요. 15개월, 16개월 됐는데 요즘에 병원을 못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은 병원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네, 사실상 우리 아이가 요즘에 좀 기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콜콜 막 기침을 하고 있어요. 네. 막 으악 하면서 막 기침하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빠 된 입장에서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하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아픈 게 아닌가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네. 괜히 병원을 데리고 갔다가 괜히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아, 올까 봐. 그렇지. 네. 우리 네. 아이가 막상 진료를 받는데 뭐 멀쩡하네요. 의사 네. 선생님의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진짜 진료 의견을 받았는데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의 그런 비말이나 기침으로 인해서 감기가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또 거기서 또 폐렴을 얻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병원을 또 못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네. 지금 병원도 자리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저는 이게 사실상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중국에선 소아과를 가잖아요. 네. 진료 대기가 기본이 2,000번째라고 해요. 2,000번째요? 2,000번째. 다음 날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오래 기다려봤을 때가 2시간이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한 30몇 번째여가지고요. 근데 2,000번째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중국의 현상인 거고요. 근데 이게 곧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어쨌든 저희 집 아이와 제 상황을 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조금 공감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싶지만은 병원에서 큰 병이 또 생길 수도 있을까 봐 또 못 데려가는 그런 부모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는 원래 소아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3, 4년을 주기로 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행했던 폐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항생제가 잘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이 소아 폐렴 걸렸을 때 항생제 하루 이틀 정도 먹다 보면은 금방 낫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으로. 하지만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지금 이어가지고요.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가 계속 조금 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는 소아, 영아, 그리고 성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게 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와 다른 이유는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항생제가 들어요. 항생제가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금방 낫습니다. 자가 면역으로. 하지만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어도 이 폐렴 바이러스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약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항생제가 아무 소용없는 이런 강력한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게 조금
경증이었던 환자 같은 경우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고 중증이었면은 더욱더 심각했을 때 사망까지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게다가 이거는 지금 기침 바이러스 한마디로 기침만 한번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주변에 감염자들이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조금 이야기들이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도 방역이 뚫렸고요. 인도도 뚫렸고요. 게다가 지금 대만까지도 뚫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만 뉴스토로도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대선 후보이자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이신 안땡땡 씨 같은 경우도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이어서 지금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에서 정부가 벌써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대한 아동협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상륙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는 서둘러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이게 조금 이런 제2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맞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섹터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에 상륙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우리 아나운서님께 해드릴까요? 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요? 엄청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네. 2019년에 네.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이요? 2019년 상황에 한번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2월 31일 뉴스예요. 이게 2019년 연말 뉴스거든요. 네. 아나운서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2019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019년에요? 2019년 연말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연말이면은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겠죠? 저는 2019년 연말에 별밤을 가서 놀고 있었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에 가가지고 저는 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건데, 근데 이렇게 조금 2019년 연말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다. 이 뉴스 기사가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또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잇따라 사스가 아니길 걱정. 근데 결국에 보면 뭡니까? 사스보다도 더욱더 심각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2023년 상황을 볼까요? 고열 및 기침 아이들 쏟아져 들어와 폐렴 난리. 중국 병원은 지금 중국 폐렴 확산의 경계령. 지금 상하이 공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없어졌던 QR코드까지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미 난리라는 거예요. 2019년 한마디로 4년 전 뉴스랑 올해 뉴스, 이번에 나온 뉴스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는 제2의 코로나라고 하지 마라. 너무 심각하게 서방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은 당연히 중국은 현재 경제 위기인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가 더욱더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미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4년 전 상황이랑 현재 상황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진짜 소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름. 그래서 혹시 저기 소사진이 들어있나요?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소오름이잖아요. 그래서 소사진. 맞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소오름. 소가 계단을 올라가는 현상이라서 소오름. 진짜 소름인 상황 아닙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죠. 좀 오늘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썰렁하게, 이 짤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2024년 5월 이후에 조금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24년 5월부터 2024년 연말까지는 최소한 1.5% 가까이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조금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시장에서 크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매도 금지, 수혜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가 2020년에도 된 적이 있어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코스피가 1600까지 꺾이고 코스닥이
네, 500까지 꺾였을 때요. 실제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금지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 나왔지만은 코로나19와 조금 맞물려가지고 공매도 금지가 돼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소름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뭔가 비슷하고 있어요.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정도로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정치 테마주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약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공략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날은 어떤 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제니 장중에 10% 20%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고 녹십자셀이라든지 유바이오 로직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2024년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됐을 때 이 시장에서 크게 눌림이 나왔던 섹터인 건설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바로 재차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 크게 나올 거니까요. 제약바이오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는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제약바이오주들 그 중에서도 오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24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현재 중국발 호흡기 질환이 유행 중입니다.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폐렴 환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금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19 때 당시처럼 그때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지나서 입장 가능한 시간 딱 20분 남았거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로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역시나 수익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딱 한 가지 공략주만 가져오고 계시는데 그 종목들 이렇게 매주 꾸준하게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능률 정치 테마주로 공략을 주셨고 16%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공략 주셨던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암호화폐 관련주. 사실 최근 시장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미리 이 암호화폐 관련주 공략 주시고 역시나 큰 폭의 상승률을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나간 종목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함께 하시면서 역시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제약바이오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은 너무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시총 높은 종목도 있겠고 되게 가벼운 종목도 있겠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접근해서 수익 보기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제약바이오 현실과 네.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현실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8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어서 정말 농장가의 허름한 공장처럼 보였었던 이 모더나 같은 경우도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현실 같은 경우는 이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백신이라든지요, 또는 치료제 같은 경우를 흔하게 만든 게 없습니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정맥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것 빼고는 크게 조금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네, 수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가 연구 임상을 지원을 하다 임상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임상 같은 경우를 진행하면 보통 10년, 15년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또 투자해주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재무가 조금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 나올 때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는 그런 오너 리스크가 제일 많은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은 수익 보려고 접근했다가 손실 보고 바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접근했다가 제약 바보가 돼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우리 주린이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은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영웅 전차남과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 공략을 해가지고 물론 실패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한 종목들보다도 성공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함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크나큰 수익 한마디로 여러분들 계좌에 큰 불기둥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 불태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불기둥 종목 같은 경우를 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증시콜라텍의 막간 이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와 방송하느라고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아나운서님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진짜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정답을 알고 있으면 맞추면 돼요. 오, 네. 제가 퀴즈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정답을 알고 계시면 맞추면 되시고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답을 알고 계시면 맞추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답 같은 경우를 알고 계셨는데 그럼 정답을 어디다 적어야 되나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거잖아요. 제가 퀴즈 드릴 겁니다. 퀴즈 보시고 나서 내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 이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증시콜라텍에 참여해가지고요. 내가 정답이 1번인 것 같다 또는 2번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또는 2번 적어주시면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정답 맞추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KF94 마스크 KF94 마스크 비쌉니다. KF94 마스크와 KF94 마스크 그리고 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또 손 세정제. 엄청난 거예요. 원 플러스 원. 완전 코로나 세트네요. 그렇죠. KF94 마스크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KF94 마스크와 알코올 손 세정제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퀴즈 한번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일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회사는 어떤 걸까요? 1번 시젠, 2번 SK바이오사이언스, 3번 일동제약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BGM 효과음을 깐다고 하면은 효과음이요? 네. 뭘까요?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퀴즈를 내주셨거든요. 시젠과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 이렇게 세 가지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번호나 짚어주셔도 당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회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정답이 갈리고 있는데 많이들 지금 입장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3번, 2번까지 다양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시젠, SK바이오사이언스, 일동제약 다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정도면은 많이들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아나운서님이 찍어보세요.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우리 지금 우리 증시콜라텍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에 함께해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적어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번이다, 일동제약이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쉽지만은 네. 2번과 3번은 아닙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 신규 상장한 회사여가지고 네. 그닥 상승률 같은 경우가 100%에서 120%밖에 되지 않고요. 음.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고작 해봐야 150% 상승 나왔었고요. 근데 시젠 같은 경우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왔었죠. 맞아요. 시젠 같은 경우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맞추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 네,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증시콜라텍 노란 톡방에서 이모티콘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그분들 대상으로 손세정제와 KF94 마스크 영웅 전차남이 조만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시젠 같은 경우가 진짜 1000%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1000%요? 맞아요. 이 시즌이 주가가 26,000원대에서 30만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큰 폭으로 주가가 조금 낙폭을 키운 거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원래는 1000% 가까이 상승 나오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와 주린이들이 나도 한번 제약바이오로 수익을 내볼까? 네, 그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뛰어들게 한 장본인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2차 전지가 뭔지 몰라도 에코프로를 70만 원이나 80만 원대도 어떻게 보면 급등해서 추격 매수하시는 주린이분들 많잖아요. 근데 정확히 3년 전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이 시젠에 그렇게 뛰어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시젠을 아는 것도 네네. 제 주변 지인이 시젠을 매수를 했다가 네네. 굉장히 큰 수익을 봤거든요. 아우 그래요? 큰 수익을 봤는데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그대로 이제 본점권에 나왔는데 그때 기억이 있거든요. 시즌이 근데 또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시즌이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고 사실상 시즌을 매수했다가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말이 맞아요. 아나운서님 지인처럼 네. 네, 제 주변의 지인 같은 경우도요. 시즌을 매수했다가 매도했을 때는 네. 시즌이라 하지 않고 시행 하면서 시행하면서 네, 네. 욕을 했다는 사람도 오, 많아요. 네. 그 정도로 매도했을 때는 수익보다 손실 본 경우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욕을 하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근데 시즌의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2, 3일 들어가지고 저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장대 양봉. 그동안 눌림이었었던 종목 같은 경우가 장대 양봉 이렇게 불기둥 촛불 두 개를 보여주면서 오. 큰 폭으로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시젠 같은 경우가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매도의 대차장고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에 집중돼 있지 사실상 시젠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영웅 전차남이 이제 제2의 시젠 이미 상승 나온 거는 잊어야 돼요. 지금 시즌 급하게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할 수 있는 것처럼 급하게 매수했다가 오히려 체해가지고 손실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즌을 아쉬워하지 말고 시즌을 이어가지고 조금 이 시작에서 크게 장대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 바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 가운데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떤 종목인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1등 항생제와 그리고 주사제 회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감이 제가 조금 문맥상으로 어감이 맞지 않아요. 이거를 좀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의 항생제와 주사제를 만드는 1등 회사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코로나19 수혜 종목이다. 세 번째는 품절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송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송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왜 이 회사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인 5만 원을 찍을 수밖에 없는지 5만 원을 넘어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빨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대한민국에 항생제와 주사제를 만드는 1등 회사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상 삼성전자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아나운서님? 반도체, 갤럭시 뭐 많이 생각나죠? 그렇죠. 지금 우리 엄마한테도 네. 물어봤을 때 엄마 삼성전자 하면 뭐가 생각나? 했을 네. 때
우리 엄마는 딱 얘기하는 게 TV 하면 파브, 냉장고 하면은 그거 그리고 또 핸드폰 하면 갤럭시가 생각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를 성공시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제약바이오 회사는 항생제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항생제 어떤 거냐? 브랜드요? 오구멘틴. 이 오구멘틴이 엄청납니다. 독일의 GSK라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제약바이오 회사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개발한 전문 의약품이고 이거는 전문 의약품 중에 페니실린, 즉 항생제거든요. 근데 이 오구멘틴 시럽 같은 경우가 소아용에서부터 성인용, 노년용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실험용도 있고 알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하냐면은 사실상 항생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조금 우리의 자가 면역을 조금 이끌어내서 조금 감기라든지 호흡기 바이러스를 우리 스스로 우리 면역 세포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생제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항생제랑 주사제를 생산하는 공장을 제일 많이 보유한 회사가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 생산하는 이 오구멘틴 시럽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국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도 이 회사가 만든 항생제라든지 주사제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항생제에 대한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항생제를 먹어도 말이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 원인 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 스스로 이겨내십시오. 이제 집에 가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네. 더욱더 강한 항생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항생제를 더욱더 처방하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생제에 대한 수요는 이 원인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가 항생제가 들지 않다고 하지만은 항생제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항생제 관련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원인모를 중국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 대만, 미국뿐만 인도뿐만 아니라 바티칸에 계시는 우리 교황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폐렴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의 교황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를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생제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항생제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게 조금 가십거리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강아지 구충제인 이버맥틴 같은 경우가 암을 치료한 경우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강아지는 키우지 않아도 약국 가서 갑자기 이버맥틴 주세요. 개 구충제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해서 사직했거든요. 사실상 항생제에 대한 사직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종목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상 우리가 독감 백신 주사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인플루엔자 백신 주사.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 한마디로 사스 백신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주사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하고 전국의 약국이나 대학병원은 이미 공급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판만 검색을 하셔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우리는 수액을 맞을 때 항상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진정을 해야 되니까요.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수액을 맞으면서도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차이나스럽다, 중국스럽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상 교실로 변한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호흡기 환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수액을 맞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중국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현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생제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는 정부의 호소까지도 하고 있고 중국 병원에서는 1,600번의 번호표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난리도 아니다 보고 있는 거고요. 기침만 했는데도 퍼졌고 백신도 없는 중국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 정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소름 이렇게 조금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4년 전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너무 안일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속 다니는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저는 안일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조금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도 당연히 주가 상승 나오고 있고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네.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온 종목 중에서 웰크론이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웰크론이요? 네, 웰크론이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죠? 마스크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미안해요, 한해서. 네. 네, 마스크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왔거든요. 네. 중국 교육부에서 마스크를 비축해둬라. 오.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요. 마스크 대란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KF94 나눠드린다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별다방 기프티콘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각자 이런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호이판이라고 해가지고요.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성분이 들어간 췌장암 치료제 같은 거예요. 췌장염 치료제.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과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이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염증을 억제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도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회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사실 왜 이 회사가 셀트리온이 왜 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회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코스피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를 보면은 12.6%예요. 코스피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가 한마디로 개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주식 비율이 이 회사에 대해서 거래하고 있는 이 주식 비율은 12.6%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88%는 누가 가지고 있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의 대부분은 88% 가까이는 최대 주주와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다. 나머지 12%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50%만 최대 주주의 품절 지분이 50%만 넘어도 흔히 품절주라고 하고 우량한 회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최대 주주가 80%를 보유하고 있는 88%, 약 9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다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최대 주주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를 조금 이 유통 주식수를 확대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무상증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주린이분들 중엔 무상증자가 뭔지도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주식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파격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한 대기업가의 재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특별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를 투자한 주주들 대상으로 한번 배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한 주당 배당을 300원 주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3억밖에 안 되는데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쏜다고 하고 230억 가까이 되는 배당을 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를 투자한 주주들한테 한 주당 배당을 2만 원 줬어요. 2만 원. 굉장히 많이 줬네요. 엄청난 거지. 네. 2만 원이면요. 지금은 안 주죠. 지금은 안 줘요. 아깝네요. 굉장히 아깝지. 네.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많은 제약바이오 오너들 하면은 네. 돈을 벌면은 내가 다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쵸. 아니면 이 회사에 어떤 R&D 연구단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땡땡 신약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 너무 감사합니다. 땡스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베풀겠습니다 하면서 한 주당 우리는 1년 동안 13억밖에 못 벌었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230억을 베풀겠습니다 하면서 한 주당 배당을 2만 원이나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나 오너 리스크적인 면에서도 오너 리스크에서도 깨끗하고 재무적으로도 완벽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 손실보다도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 회사는 52주 신고가가요. 13만 8천 원까지 갔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얼마냐? 2만 2천 원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진입가 밴드 제시 드리면은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사이 공략을 하시고요. 목표가 5만 원 제시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17,000원 제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보시기 위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방송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하단 안내 멘트 통해 가지고 안내 멘트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안내 멘트 따라서 이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에 함께 해주시면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우리 증시콜라텍에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목표가 5만 원짜리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품절주라고 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투자하기 굉장히 적절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항생제, 주사제 1등 기업 소개해 주셨는데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